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2024학년도 자율장학 운영계획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을 두 차시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초학력, 그리고 학교평가와 자율장학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율장학 운영 계획도 그러한 부분들의 측면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지난 시간에도 같이 봤었는데요. 2024학년도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계획을 5개의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게 운영되는 것을 통해서 발굴된 기초학력, 기본 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뒤처지지 않도록 책임 교육을 하겠다라는 부분 나와요. 그래서 경기형, 기본 학력, 그리고 책임 학력,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책임 교육을 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운영한 결과를 학교평가로 데이터화하고요. 이 학교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자율장학을 통해서 이 교실 수업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게끔 지원할 거다라는 내용이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학교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별 교육과정, 그게 발달이 돼서 유연한 교육과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학교의 자율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율시관이란 것으로 변화가 돼서 학교에서 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사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의미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배운 개념을 삶에서 만나는 특정한 상황에 전이시킬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깊이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형 이 주도적인 이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되고 또 교과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형 융합 수업들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는 학습으로서의 평가,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평가를 지향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이 공교육 안에서 자신의 꿈을 계획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평가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활동, 생활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 동료 장학, 또 학교 안의 장학, 학교 밖의 장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학으로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내용 지난번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나타낸 이 그림이 요거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 추진 기본계획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림이 약간 다르죠.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죠? 여기 가운데에 3개의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 뭐였습니까? 교육 과정이 있었고요. 이게 수업이었고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기초학력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자율장학이 있었고, 여기에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 학교를 평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순환 체계를 이루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체계는 좀 비슷해요. 여기 지금 계획 똑같죠. 근데 이게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아니라 자율장학 운영 계획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체계는 똑같아요. 맨 끝에 보시면 학교 평가가 있어요. 학교 평가를 기반으로 자율장학을 시행할 거야 라는 거죠. 그다음 가운데를 좀 보시면 학교 안에서의 자율장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간의 자율장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자율장학이 있어요. 총 단계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예,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자율장학 운영계획 수립 및 여건을 조성하고요.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끄는 자율장학을 운영하고 또 학교 자율장학 운영 평가를 통해서 이 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학교 간에서는 교장, 교감, 하나 더 하면 이제 교사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지구장학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요.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장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 여기 나와 있었네요. 지원청에서는 학교 평가 결과를 활용한 학교 맞춤형 담임 장학을 하겠다. 또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협력 장학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완료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근거를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또 경기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규정, 2024 경기교육기본계획,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교육과정 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교실 수업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중심의 학교 자율장학을 운영한다. 이게 사실 교육과정 정책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교원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간의 자율장학을 운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별 맞춤 장학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율장학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게 요거를 학교 안이라고 보고 요건 학교 간으로 교육지원청, 요게 목적에 잘 녹아져 있네요. 그죠? 운영 방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장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서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이 정책을 수립한다라는 것은 경기교육의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별 자율장학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과 모든 교과목들이 참여하는 수업장학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장학의 개념에는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자기장학, 그리고 어떤 이 가상의 목표를 두고 이것이 맞는지를 하는 임상장학, 또 이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보고 피드백을 나누는 약식장학, 또 선생님들 간에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을 활용해서 서로의 수업을 나누는 동료 장학, 그리고 학교 자체 연수, 이렇게 다층적인 이 자율장학, 학교 내의 자율장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고요. 학교 간 자율장학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 지구장학 협의회를 통해서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지역교육 의제 발굴, 그리고 학교 경영 사례 공유, 지역 공동과제 해결. 사실 이 지구장학 협의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학교마다의 현안이나 또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유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함께 공통의 문제가 있다면 이 다른 학교의 해결 사례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학교의 좋은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학교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벤치마킹 여건을 조성하는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장학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기교육 어떤 정책 부서에서든지 그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 간의 담당자의 네트워크나 또 권역 간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 학교의 사례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또 다른 학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경기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좋은 것들은 적용해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해서 상향식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또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논의, 또 지역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교사 장학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학교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요. 또 조금 좁게는 동교과 동학년 간의 교류를, 또 지역 안에서는 이게 학교급이 다르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네트워크를 운영하면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의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좀 얻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학생 맞춤형 지원들을 할 수 있겠죠. 자, 보면 그 다음 교육지원청 자율장학의 방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장학사와 담임장학교 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학교별 맞춤형 담임장학을 한다. 그래서 담임장학사가 학교 안에 현안이라던가 어려움 등을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시면 학교 평가 결과 등 데이터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별 집중 지원 필요사항 및 우수사항 등을 분석해서 학교별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단순히 평가 결과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시로 상시로 이렇게 교무부장이나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나 연락을 토대로 학교의 동태들을 살피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교실 수업 변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중심의 담임장학.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에 담임장학을 할 때 이 교육과정과 수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장학 요청을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에서는 올해 교육관님 신년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이고 그 바로 밑에가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도교육청 차원, 그다음에 지역청 차원에서 이 학교를 지원할 때 이 눈여겨보고 무게를 좀 실어야 될 부분이 이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면 학교에 긴급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 협력 자각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새롭게 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학부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등교와 관련된 안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런 학교에는 문제들로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담임장학사 혼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 수준에서 이 부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팀, 여러 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집중해서 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가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 장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부 운영 계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사와 학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의 자율장학. 첫 번째가 학교 자율장학 계획 수립 및 여건을 조성한다.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뭐 다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마다 자율장학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위한 혹은 연수를 하기 위한 인력풀이나 강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담당 교사 연수 또 자율장학 운영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이 전학공 같은 경우에는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무연수를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직무연수 승인 및 이수 처리 관리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는 학교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장학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분석. 학교의 자율과제를 선정하고요. 이거는 미래교육 담당관 업무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수기를 통해서 이 우리 학교에서의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운영하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이 현안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이제 학교 자율과제잖아요. 이 자율과제를 만들고 그다음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및 교원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학교별 맞춤형 장학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형태의 이 장학 프로그램들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 간에 스스로 이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이 이 자율장학 운영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직무연수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서는 형식 내용 등 학교 자율로 작성을 한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교육의 3대 기조 중에서 이 자율균형 미래 중 이 자율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인원과 관계없이 학년, 교과, 주제별 자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1인이 다수의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연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요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연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정명, 학습 공동체명, 주제, 교육과정, 기간, 시간, 인원 등 직무연수 승인에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요. 계획서 안에 그래서 과정명, 학습 공동체명, 주제, 교육과정, 기간, 시간, 인원 등 이런 것들 여기에서 이런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구성은 소속 교직원 우리가 지금 요걸 전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속 교직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요. 1인이 다수의 공동체 참여는 가능하대요. 똑같은데 직무연수 학점은 1개의 공동체만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전 교직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요. 직무연수 신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장학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비 여건 조성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되겠죠. 그래야 선생님들이 서로의 수업을 공개하고 이거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이 수업 공개를 보러 가려도 자기 수업을 비어 있어야지 뭐 중등 같은 경우에는 보고 초등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 나눔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볼 수 있을까? 어디에서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좀 구축한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체제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가 우리 행정 업무에 경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수업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끄는 자율장학 나와 있는데 도교육청 수준에서는 학교 자율장학 운영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을 한다. 사실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더 교원 및 자율장학 최고관리자 과정 연수를 운영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도교육청 수술에서는 이런 자료를 개발하거나 연수를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청 단위에서는 이제 이 주제를 조금 더 쪼갰네요. 그죠? 수업장학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기획해서 운영한다. 또 교육과정 수업평가 중심의 담임장학을 실시하고요. 담임장학을 활용한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수업평가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숭업장학을 활성화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간에 이 수업 공개나 나눔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죠. 또 학교 안의 문화가 교사의 성장과 연구하는 그런 학교 문화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또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 수업 연구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장학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다양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요. 또 자율장학 참여를 통한 자기 성찰, 지속적인 자기개발 계획 수립 및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다음 학교 자율장학 운영, 평가 및 환류를 보겠습니다. 학교 자율장학 우수 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 보급 좋죠.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또 지원청 수준에서는 학교 평가와 자율장학 연계를 위한 학교 평가 운영 지원 및 컨설팅을 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육장을 표창을 할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 우수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성과 공유회라던가 수업 나눔 한마당은 이게 작년에도 이제 도교육청 수준에서도 했었고 지역청 단위에서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수준에서는 학교 평가를 통해서 자율장학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갑니다. 또 학년 말 교육과정 평가회 등을 통해서 학교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요. 학교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과정 계획이나 자율장학 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넘어오면 첫 번째가 학교 내에서의 장학이었다면 두 번째는 교원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간 자율장학이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지구장학 협의회였었고요. 또 하나는 교사 장학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교장, 교감, 지구장학 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도교육청 수준에서는 지구 대표 워크숍을 운영을 한다. 이 지구 안에도 이 학교급별로 대표
관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워크숍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의 의견은 여기서 모으고요.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이 지구대표 워크숍에서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 의견 수렴, 그리고 뭐 정책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이 이 워크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 지역의 단위 학교에서 나온 현장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이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에서의 구현사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 지구장학 협의회를 구성, 실제로 여긴 실무를 하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여건 및 규모, 학교 수, 예산 지원 방식 등을 고려해서 교육지원청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 지구장학 협의회 도교육청 목적 사업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장 선생님들이 만나려면 당연히 이제 예산, 어떤 사업을 할 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목적 사업비를 없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까지도 좀 편안하게 지원할 것인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계획 검토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분기별 1회 정도는 이 지구장학 협의회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현재는 이 대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통 반기에 한 번 정도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모이시는 자리에 담임 장학사나 혹은 뭐 수석 장학사나 혹은 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이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연석회의라는 것이 이 지구장학협의회 플러스 또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 간의 연석회의나 협의회 등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교장, 교감, 지구장학 실제 이제 협의회에서는 이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을 통해서 이 지원청 단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 워크숍에 가서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 여기 딱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다음 학교 경영 사례 및 성과 공유를 통해서 학교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요. 지역 공동과제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학생들의 한국어 이 지원이 굉장히 다급하다라는 안건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폐교 위기에 있는 뭐 학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통폐합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교사 장학 네트워크에서는 이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정책.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만 만나시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분들보다 이런 교사 장학 네트워크에서 나온 것들이 훨씬 더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 교사 장학 네트워크 대표 워크숍 이라든가 권역별 협의회 이런 것들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청에서는 이걸 이제 조직 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방법 등 수요 조사를 하고 교사 장학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보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많네요. 수석 교사 네트워크, 교과별 장학 네트워크도 있고요. 또 뭐 교육과정 부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진로 전담교사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뭐 정책 부서별로 나누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부서별로 이렇게 대표를 나누게 되면 현안들을 좀 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예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는 것들이 이 네트워크의 SNS 소통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학교에서 현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물어보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근데 또 일부는 이걸 싫어하시는 부장님도 사실 계실 수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하는 것보다 하나의 정보를 여기에 올렸을 때 이것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학교에 이런 현안이 있네. 그래서 담당 장학사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 현안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현안 해결 및 공동 연구 또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고요. 이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또 이 교사 장학 네트워크 이제 요거 실제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할 때는 학교별 사례를 공유한다든가 상호 컨설팅 한다든가 전문가 연수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하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주요 업무들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개선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자율장학을 보면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담임장학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그리고 사실은 이것만 하지 말고 이 수석 장학사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담임장학 종료 후에 이 권역별 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가, 또 정책에 대한 제안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이제 이런 담임 장학을 누가 어떤 학교를 맡아서 이 장학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고요. 또 이 장학사들이 학교 평가 결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 필요 사항들을 좀 발굴하고요. 사실은 숙지한다기보다 이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발굴을 하고 발굴된 거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부터 강조가 되고 있는 이런 교육과정 수업 평가 중심의 담임장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분들이 장학사들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전문가가 사실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들은 이 장학사의 역량 강화 연수도 필요해요. 이분들이 뭐 시험에 합격하고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갔다고 해서 그 역량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선생님들을 장학 지도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담임장학교 자율장학 운영계획을 통해서 학년 교과 협의회 및 전학공, 현황, 수업장학 활성화 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 확인한다는 것이 점검 수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학교 제일 싫어하는 거죠. 뭐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장학사가 전문가가 돼서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컨설팅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담임장학교 현안 발생 시 프로젝트 중심 협력장학 방안을 모색을 한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교의 A라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들이 모두 통합적으로 이 학교를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장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현안 해결 지원을 할 프로젝트 중심 협력장학, 여기 나왔던 것도 이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네요.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만 하네요. 그죠? 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단입장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층위의 장학 활동을 하다가
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이 지원청 안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나 부서가 통합되어서 집중 지원하는 장학을 실시해야 된다. 교육지원청 자율장학 운영 계획에 사안별 협력그룹 편성 및 운영을 포함을 하고요. 학년 말에 담임장학이나 프로젝트 중심 협력장학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현장 의견 청취 기회 마련,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수립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학교로 담임장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원청 단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공문으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고자 한다. 도교육청 수준에서는 이제 지구장학 협의회에서 대표이 나온 의견이 있잖아요. 의견을 워크숍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옵니까? 답변이 옵니다. 이건 이렇게 해결하겠다. 근데 지역청에서도 그게 돼야지 담임장학 나와가지고 이야기만 듣고 와서 답변이 없으면 학교가 지원청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신뢰하지도 않고 이 담임장학을 나오는 게 굉장히 귀찮아하죠.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담임장학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건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대 효과를 보면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중심의 학교 자율장학으로 교사와 학교가 성장을 한다. 그렇겠죠. 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학교 간 자율장학으로 교원의 성장 기회를 확대한다. 사실은 여기 뒤에는 제 생각에는 교원의 성장 기회가 아니라 이 학교가 공동 성장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데이터 기반의 교육지원청 자율장학으로 학교별 맞춤형 장학 지원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맞춤형 지원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장학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교의 현안들은 산적해 있고 또 이 장학사들이 담임장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 담임장학에만 신경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긴 해요. 근데 장학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인데, 그럼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어떻게 장학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역량을 관리를 하고 또 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4학년도 자율장학 운영계획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올해 2024학년도 자율장학은 학교 내에서의 장학, 그리고 학교 간의 자율장학, 교육지원청의 맞춤형 장학 이렇게 세 층위로 좀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율장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평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 즉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자율장학 계획을 수립하고 선생님들과 학교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한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평가 편람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요청하신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질문이나 혹은 함께 공부하고 싶은 공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견이 있으시거나 제가 혹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면 다른 선생님들께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